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한 3시쯤 보니까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다음에 김종인 회동, 김병준, 김한길 영입의 합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야, 설마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뉴스원에서 보다 좀 상세히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전 김종인 박사 광화문 사무실을 갔다가 방문한 건 사실입니다. 토요일인데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아마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뉴스원 기자가 취재하니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발표가 큰 이견은 없었다. 전형적인 외교적 표현이죠. 큰 이견은 없었다. 기자가 되묻습니다. 보다 자세히. 그러면 선대위 발표는 언제 합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게 11월 5일입니다. 오늘로서 벌써 보름이 됐습니다. 보름 동안 선대위 이 구성안 놓고 핵심적 사항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병준 박사, 김병준 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 내지는 미래전략위원장 후보 직속으로, 아니면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갖다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즉 그것도 후보 직속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영입에 대해서 김종인 박사,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야말로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 오후 3시쯤 뜬 기사를 보고, 야, 이게 갑자기 파천왕적 상황이 생겼나 했더니 1시간 후에 뉴스원의 그 취재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지금 평행선을 갖다가 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측 다, 즉 윤석열 또 김종인 모두 다가 큰 이견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취재하면서 기자가 묻죠. 그렇다면 선대위의 발표는 언제, 즉 다음 주에 됩니까? 좋기야 만약에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면 내일 21일 일요일 발표면 최고죠. 일요일은 가뜩이나 뉴스가 없는 때입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일요일날 흔한 얘기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내일쯤 발표하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발표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선에 관해 논의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큰 이견은 없다. 큰 이견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 문제가 결정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대위 발표가 지지부진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보름을 지나서 이제 22일이 되도록 선대위 구성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김종인 박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이견은 없다. 그런데 나는 내 의견을 내고 참고하라고 했으니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여전히 배부른 장사 배짱 장사라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내 의견을 냈다. 그리고 참고하시라 라고 얘기했다. 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윤석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제목을 갖다 이렇게 달았죠. 김종인 욕심은 하늘끝, 그러나 뚝심은 발바닥. 김종인 박사를 갖다가 30년 넘게 취재해왔던 기자들이라던가 함께 일해보았던 정치인 또 관료들의 종합적 의견이 김종인 씨의 일 욕심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할 때도 다른, 예를 들어 외교안보 수석이라든가 다른 수석, 원래 그 보면 수석관에는 철저하게 자기 차단의 원칙이 작용되거든요. 남의 흔한 일 나와바리 침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소불위 마구 치고 들어가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이런 행태, 그래서 다른 수석실에 어떤 눈찌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 욕심은 뭐 좋은 의미로 일 욕심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결국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은 자 우리 매머드라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선대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 것이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박사는 간단합니다. 다 필요 없어. 무슨 김병준이고 무슨 김한길이 왜 필요해? 김한길이 뭐 그 사람이 민주당 대표였지만 나는 이 사람아 가인 김병로의 손자로서 난 호남 사람이야. 호남 편 내가 다 긁어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주호영이니 뭐니 뭐 그렇게 쫙 그리 밑에 많이 깔아. 간단해. 나 있고 그 다음에 새끼 김종인 이준석이 있고 이준석이 당에서 조물 하고 그야말로 속곱장난하면 다 돼. 라고 모든 권한을 나한테 줘. 이 사람아. 뭐 그렇게 자꾸만 좌고 우면하면서 김병준이한테 기웃 김한길이한테 기웃 하느냐라고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종인 씨와 함께 일해봤던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은 이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이 양반이 약하다는 거죠. 김종인 씨 의외로 뚝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막상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압니다. 세상 좋을 때야. 다 보면 배짱 장사하고 뭐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불리하고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이럴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옛날 보면 새한 연후에 소나무와 날이 추워지고 난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름을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닥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씨 의외로 뚝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배짱이 의외로 약하답니다. 자기가 흔한 얘기로 최소한 풀하우스 정도 들고 마구 지르는데 최소한 2페어 근데 트리플 들고는 꼼짝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보다 강한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지지율이라는 것이죠. 김종인 씨가 얘기했던 별의 순간을 거의 잡았거든요. 빛의 순간이 거의 보이거든요. 45%, 48%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물론 뭐 대표적인 4대 기관 MBS, 리얼미터, 한국갤럽, 다음에 KSOI 뭐 4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4개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MBS, 즉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 이걸 빼고 나머지 갤럽, 리얼미터, KSOI에서는 거의 10에서 15%포인트가량을 이재명을 갖다가 앞서는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김종인이 버틸 때 이렇게 나가죠. 박사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거는 제 선거입니다. 박사님께서 그렇게 정의 고집하신다면은 그저 마음으로나마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김병준 교수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국민 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투탑으로 끌고 나가겠으며 당 이른 권성동 저의 흔한 얘기 불알 친구죠. 제 외가가 강원도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나던 동갑나기 권성동 의원 사무총장 됐으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콱 카드를 밀어냈을 때 김종인 박사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난 관심 없어! 라고 한 발 물러나서 그 다음에 어제 아래 이상곤 전 매일신문 정치부장이 걱정했던 대로 이재명 쪽에 가서 기웃기웃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함께 일해보고 30년 넘게 김종인 씨를 취재해봤던 아주 원로 고참 기자들의 종합적 판단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 타짜에 나오는 고니 마냥 윤석열이 빡 하고 전체를 걸면서 자 마지막입니다.
김종인 박사,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뜻을 꺾지 못하겠다면 전 그더 제가 제 고집을 꺾어서 김종인의 허수아비, 김종인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죽던 살던 김병준 교수를 갖다가 총괄 선대위원장, 원래 당초 당신에게 주기로 했던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김종인 박사는 따이 바로 고개를 숙일 거라는 겁니다. 뚝심이 약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김종인 씨가 잘 나갈 때 김종인 씨만을 갖다 취재했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대단히 보면은 이른바 타짜에 나오는 누굽니까? 그 아귀라고 그러죠. 아귀 마냥 지리산 아귀 마냥 뭐 그렇게 배짱이 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조선일보 그다음에 뉴스원 이 기사가 번갈아 나오는 걸 보면서 시차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먼저 나왔고 내일은 신문이 없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1시간 넘어서 뉴스원은 아시다시피 통신이죠. 취재한 조선일보의 그 기사 내용은 윤 후보 측의 이른바 익명의 관계자 말을 빌어서 그렇게 됐대더라 라고 기사가 전개되고 있고, 뉴스원 같은 경우는 실제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박사에게 취재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대의 발표는 좀 더 인선에 관해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김종인 박사는 나는 내 의견을 갖다가 윤석열에게 얘기했고 참고하라고 말했으니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뻗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독일이죠. 프로이센, 독일 제국, 프로이센의 재상이자 독일 제국의 철혈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 협상 과정과 소세지 만드는 것은 보여주지 마라. 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과 김종인 나름대로 막판 밀고 당기면서 정치 협상, 정치 거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어서는 안 될 김종인이라는 낚싯바늘을 문 거, 그거 기정사실로 해요. 어떡합니까? 이미 물었는데 지금 김종인은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전권을 달라는 거죠. 전권을 주고 결국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게 되면 김종인은 자기 마음대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혹시 윤석열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자기 마음대로 구상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사실상 과거 97년 DJP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이른바 전형적인 권력 분점형 국무총리입니다. 그때 김종필 씨도 나이가 26년생인 김종필 씨 나이가 72, 73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는 자기 나이가 8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고 있지 않겠죠. 아마 과거 늘 보면 김종인 씨 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선생이 첫 정치에 입문한 것이 대법원장 거쳐서 77에 정치에 입문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 김종인 씨, 그야말로 욕심은 하늘 끝까지 치닫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의 어떤 진면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라든가 주변에 젊은 어린 기자들을 데리고 흔한 얘기를 좀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세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여기에 물려있는 낚싯바늘 계속 삼키지 마십시오. 적당한 순간에 나는 내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고 내 아가미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자꾸만 그렇게 버티면은 나 이거 뱉는다 하는 순간 사실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조금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도 윤석열 배에 올라타는 게 좋지, 윤석열 배에서 쫓겨나갖고
밖에서 앙앙불락, 밖에서 투덜투덜 대봐야, 목니 부리고 저주해봐야 누가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김종인 씨가 2017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탈당해서 대선에 출마했었습니다. 근데 대선에 출마해서 일주일도 못 가서 져왔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거기 투덜대고 거기서 목니 부리고 할 때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었지만 나가면 그 사람 존재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가 괜히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문에 윤석열, 김종인, 회동, 김병준, 김한길 영입에 합의 함으로써 뭐 큰 진전이나 있는 듯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후속으로 나오는 여타 언론의 기사를 보면 아직 평행선 긋고 있고 마지막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소세지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이제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되겠죠. 김종인 씨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김종인 씨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김종인의 후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고맙습니다.